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단원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이제 지구와 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지구 크기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예전에 이제 지구 크기를 측정했던 아주 유명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하진날 정온날에 여기 지금 보시면 두 도시가 있습니다. 두 도시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이제 경도상이겠죠? 같은 경도상에 자, 시에네라는 도시랑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시에네에는 햇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물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온날을 정해서 이제 두 도시에서 이렇게 각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요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구 크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햇빛이 들어올 때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 두 가지를 일단 가정을 하고 자, 수학적인 원리에서는 원에서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지구 크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햇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고 여기서 지금 이제 지구 중심, 자, 지구 중심 이렇게 연결된 이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억각, 네, 평행선에서 억각의 크기가 같다. 네, 억각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요 수학적인 원리를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평행선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선이라고 쓰시고, 자, 평행선은 요거죠, 그죠? 평행선에서 억각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요 각을 억각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억각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 햇빛이 이렇게 빨간 선이 햇빛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햇빛이고요. 평행선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시면 여기에 각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각이 하나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까 알려드린 평행선에서 억각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자, 여기서 저기 지구 중심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각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가 네, 7.2도다. 이렇게 네, 구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에네까지의 거리,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네, 925km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요. 자, 이게 지금 지구가 하나의 완벽한 구기 때문에 네, 원 둘레가 뭐가 될까요? 여기 보면 요만큼을 이제 지구 반지름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자, 전체 한 바퀴를 삥 돌면 360도죠. 그때 원 둘레가 2파이r입니다. 자, 360도일 때 얘가 원둘레가 되는 거예요. 전체. 자, 그랬을 때 중심각 세타에 해당되는 길이는 925km다. 자, 여기 세타를 자, 선생님 여기를 자, 7.2라고 다시 놔볼게요.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이게 식이 계산이 되냐면 자, R은 2파이 곱하기 7.2 분의 360 곱하기 925 이렇게 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계산식은 이게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비례식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 한번 해볼게요. 일반화 해보면 360도에 해당되는 자, 호의 길이가 원둘레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자, 세타 대 L 이렇게 일반화가 되고 이거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2파이r 대 360은 L 대 세타 이렇게 해서 자, 원둘레가 먼저 나오면요. 여기도 길이가 먼저 나오면 되고요. 자, 비례식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그 다음에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변형을 했을 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2파이 r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36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 자, 길이와 각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도와 길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틀린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문제가 이렇게 틀린 변형을 내고 이걸 또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서가 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 길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각도가 나오고 길이가 나오면 각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순서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구 반지름을 구해보니까 여기서 구해진 값이랑 실제 지구 반지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크게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네, 완벽한 구가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가 적도죠, 그죠? 적도가 약간 더 적도의 길이가 약간 더 긴 네, 타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예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시레네까지를 거리를 측정하는데 지금처럼 아주 정밀한 거리 측정법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거리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밑에 여기 문제처럼 자, 농구공의 둘레를 구하기 위한 식을 써라 라고 돼 있고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농구공의 둘레입니다. 별표치고 둘레예요. 농구공의 반지름이 아니고요. 둘레입니다. 자, 둘레는 2파이r 자체가 둘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쓰면 360도 대 2파이r은 세타 대 L이다. 우리 지금 지구 크기 구하는 걸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파이r 자체가 둘레이기 때문에 2파이r만 남겨놓고 네, 옮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세타 분의 네, 360L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타는 몇 도냐면요. 여기 30도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도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360 곱하기 길이가 7cm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돼서 자, 84cm다 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지금 중심각을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중심각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억각을 이용하는 거였고요. 여기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위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도차. 자, 지금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두 도시를 이제 지구 크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선정해야 되는 두 도시는요. 이렇게 경도가 같은 것입니다. 경도가 동일한 두 도시를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도는요. 세로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본에서. 그래서 여기 두 지역의 위도차가 곧 중심각이 되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위도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위도는 적도로부터 얘가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적도로부터. 그래서 A의 위도는 이 적도로부터 적도를 0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갔냐. 자, B는 마찬가지로 적도로부터 얼마만큼 올라갔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위도에서 B의 위도를 빼게 되면요. 위도차. 자, 그렇게 되면 중심각이 계산되게 됩니다. 자, 어디서 어디를 뺀다고요? 더 높은 위도에서 낮은 위도를 네, 빼면 됩니다. 얘가 위도차예요. 알겠죠? 네, 더 높은 위도에서 낮은 위도를 뺀 차이. 요것을 위도차라고 하고 얘가 중심각 세타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자, A, B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위도차를 세타라고 놓고 이렇게 똑같이 식을 세워서
네, 푸시면 됩니다. 비례식은 아까 쓴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360대 2파이 R은 세타 대 L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비례식을 풀면 예, 이거 이제 지구 반지름입니다. 2파이 세타 분의 360L 이렇게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자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지구 자전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입니다. 자, 이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요 방향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것은 전부 다 실제 운동입니다. 실제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요. 1시간에는 몇 도 움직이냐? 15도 예, 움직여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천체들, 예를 들면 태양이나 달, 별과 같은 전체가 겉보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 얘네들은 동에서 서로, 자,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전과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왜? 얘네들은 겉보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체들의 겉보기 운동은 지구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 그리고 속도는 똑같습니다. 1시간에 15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왜 15도일까요? 1시간에 15도, 24시간이니까요. 24시간을 360으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1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자, 북두칠성의 회전 방향은,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는 B에서 A로, 요렇게 네,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B에서 A로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중심각이 움직여가는 동안에 60도거든요. 자, 1시간에 15도 움직여갑니다. 15도 운동을 함으로, 자, 60도 도는 데는 몇 시간 걸릴까라고 나눠보면 되거든요. 자, 15도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 4시간 걸렸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북반구 중위도에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의 일주 운동하는 이렇게 평행선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딨죠?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땅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3.5도 정도, 네,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서남북 하늘을 바라봄에 따라서 이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서쪽 하늘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북쪽 하늘은 네, 이게 지평선 위에 항상 떠 있기 때문에 북쪽이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쪽 하늘은 이렇게 동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동쪽 하늘은 오른쪽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천체가 어떻게 뜨느냐, 동쪽은 이렇게 올라오고요. 오른쪽 위로. 자, 동서남, 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시계로 회전한다라고 북쪽 하늘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남쪽은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니까 여기가 서쪽이 되고 여기가 동쪽이 된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6시간 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6시간 후니까요. 얘네들이 별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냐면 자, 여기 6시간이면 90도 회전한 후입니다. 90도 회전 후
서쪽 하늘에서 지금 현재는 물고기 자리가 관측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동에서 서로 도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90도 이렇게 직각으로 전에 있는 요 별자리, 여기가 이제 6시간 후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쌍둥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쪽 하늘에서 90도 전에 있는 별자리가 6시간 후에 서쪽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와서 이제 지구 공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공전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1년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실제 운동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 방향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전도 지구가 실제로 운동하는 겁니다. 서에서 동. 그래서 하루에 약 몇 도? 1도. 하루에 1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은 어떤 게 있냐면, 태양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지구가, 여기 지금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태양은, 실제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얘는 이제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항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움직여가게 되는데, 자,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자, 여기죠. 1번 위치에 있을 때, 그 다음에는 태양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조금 움직여가서 이렇게, 움직여가서 2번 위치에 있을 때 역시나 2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3번으로 가면 또 조금 움직여가서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태양도 역시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구가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보기 운동을 하더라도 방향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태양이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이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주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실제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마치 별자리 사이를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연주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지금 정리된 것처럼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에 한 바퀴 똑같습니다. 자, 1년에 한 바퀴 똑같이 지구 공전에 따라서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방향은 역시나 겉보기이지만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서동입니다. 서동. 그래서 공전에서만 공전에서 지구 공전 서동, 연주 운동 서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운동인 거 확인하시고 하루에 약 1도 똑같습니다. 지구 공전 속도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그러면은 태양이 만약에 그냥 계속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태양이 마치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별자리들은 어떻게 보이냐? 자, 별자리들은 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별자리의 연주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동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만 방향이 서동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구 공전이 서동, 태양의 연주운동도 서동, 근데 별자리는 동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저희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게 좀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태양의 위치를 고정해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자, 태양의 위치가 항상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 태양의 위치가 이 서쪽 하늘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자, 딱 다 관측을 했더니 별자리가 이렇게 쌍둥이 자리가 자,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자, 점점 내려오는 것을 서쪽 하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도, 여기도 15도 이렇게 15도씩 네, 차이가 납니다. 왜 15도씩 차이가 나냐면 하루에 1도 움직이기 때문에 자, 1일날 관측을 하고 15일날 관측을 했기 때문에 네, 하루에 1도 그래서 15도 내려온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15도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디서 어디로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네, 이 그림은 별자리의 연주 운동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그림이 똑같아 보이지만 두 개가 다르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여기 지금 세 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어 그려 놓은 것을 여기 가 그림, 나 그림이라고 하면 자, 얘가 그대로 이렇게 자, 가 그림은 자, 태양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태양 기준은 태양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일, 15일, 30일 해서 마찬가지로 별자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자리의 연주 운동이다 라고 봐주시고 동에서 서다 이렇게 네, 해주시고요. 오른쪽 그림은 또 별자리 기준입니다. 별자리를 고정해 놓았을 때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냐 봤더니 여기가 1일, 15일, 30일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태양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태양의 이번에는 연주 운동인데 방향이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두 개가 연주 운동이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태양은 서동, 그다음에 별자리는 동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 그리고 별자리 연주 운동이 벌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별자리가 계절별로 별자리가 변화하는 것도 네, 지구 공전에 의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고요. 그 중에서 각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별로 이제 대표적인 별자리 이것을 이제 황도 12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양이 이제 황도라고 하는 거는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거기에 각 1월부터 12월까지 대표적인 별자리를 12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은 자, 몇 월에 사자자리, 9월에 사자자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실제로 9월 달에 네, 9월 달에는 자, 사자자리가 있는 쪽으로 태양이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월달 여기 보시면 1월은 궁수자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태양이 1월달에는 여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달이면 염소자리, 3월이면 물병자리. 그래서 지금 자 3월에 물병, 자 6월달에 황소, 그 다음에 9월에는 사자자리,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정갈자리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가 별표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 자,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는 그 달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의 정반대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네, 궁수자리가 있다면 여기에 정반대 1월이니까 7월달 네, 7월달 별자리를 써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태양이 있는 위치에서는, 태양이 있는 방향에 태양이 지나가고 있는 요 별자리는, 태양 때문에, 태양에 가려서 밤하늘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실제로 지나가고 있는 별자리의 정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자, 1월 달에 가장 밤하늘에 잘 보이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6개월 후 별자리를 써준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에 6개월 후는 네, 쌍둥이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쌍둥이 자리가 되고요. 자, 물병 자리 여기 3월이니까 자, 9월 달 거 이게 밤하늘에 잘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자, 6월 달은 정반대가 12월이겠죠. 그래서 전갈 자리. 그리고 9월 달은 네, 여기 9월 달, 3월 달 거 정반대에 있는 위치에 네, 물병 자리 이렇게 해주시고 12월은 6월 달 황소 자리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6월 네, 6개월 후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을 이렇게 개월수를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6으로 해가지고 자 반대 자리에 있는 별자리를 네, 밤하늘에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